한국형 전투기와 한국형 공격 헬기가 국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KF-X와 가 사업은 노후 전투기와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21일 기획재 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KF-X와 가 사업에 대한 탐색 개발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국내 개발이냐, 국외 도입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두 사업이 국내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됨에 따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KF-X와 가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탐색 개발을 거쳐 2012년 말기에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본개발 착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탐색 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에서 5% 내외의 비용으로 2에서 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로 항공기 개발 형성 확정, 총 개발비 및 수요인력 재선정, 부품 공급사 확정, 기술 성숙도 확인, 핵심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개발 위험도를 완화하면서 항공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완제기 개발 시 탐색 개발과 본개발을 분리해 추진키로 했다며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탐색 개발을 거쳐야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 사업은 탐색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KF-X 사업은 국방비 예산으로 탐색 개발을 추진하되 본개발 단계에서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탐색 개발을 거쳐 본개발 착수가 확정될 경우 KF-X는 2021년까지, 가는 2018년까지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본격 양산된다. 애초 국회 국방위는 작년 두 사업에 대한 탐색 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각각 14억 원, 30억 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두 사업에 대한 탐색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탐색 개발에 440억 원, 체계 개발에 5조 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가 사업은 탐색 개발에 232억 원, 체계 개발에 약 6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KF-X는 미디엄급으로 속도와 무장 장착 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보다 약간 우세하며 레이더와 컴퓨터 등 항전 장비는 첨단 수준을 갖추게 된다. 방사청은 선수유 창출 및 개발비 분담을 위해 터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는 미래전장에 적합한 공격 무기가 장착된 6에서 8인승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다.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500MD 헬기보다 중형이고 성능이 향상된 무장형 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오는 6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외 구매를 포함해 국내 연구 개발 여부, 국내 개발 시 어떤 급으로 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외부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육군의 공격 헬기인 AH-1S 헬기가 2017에서 2018년 도태되고 500MD 헬기 역시 노후화로 2012년에는 가동률이 8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군이 운용 중인 F4, F5도 노후로 인해 도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 완료되는 F-15K 제2차 사업의 후속 조치로 5세대 스텔스급 전투기를 국외에서 구매하거나 기술 도입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 기간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절충 교역 방식 등으로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15,000m 상공에서 정찰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를 연내 개발 완료하고 내년까지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틸트로터 무인기 비행에 성공했다. 이 무인기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다. 오는 2012년 이후에는 글로벌 호크급의 고고도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2020년 이후에는
무인 전투기 개발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해병대 첫 상륙 공격 헬기, 수입산이 될까, 국산이 될까? 벨 헬리콥터사의 AZ-1Z 바이퍼. C. 경향신문 벨 헬리콥터사의 AZ-1Z 바이퍼. 해병대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륙 공격 헬기는 수입산이 될까, 국산이 될까? 성능 면에서는 수입산 헬기가 장기 경제성과 군수산업 육성 면에선 국산이 유리하다. 어느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둘째를 두고 군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8년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을 들이기 시작한 해병대는 2026년부터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리논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수리온을 상륙기동 헬기로 개조한 모델이다. 마리논의 표적 획득 시스템, 공대지 미사일 등을 얹힌 무장형 마리논을 개발하느냐,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벨 헬리콥터사의 AZ-1Z 바이퍼 등을 수입하느냐의 선택이다. 무장형 마리논을 개발하는 방안이 현재까지 우세하지만 막판 변경 가능성이 있다. 2014년 합동참모본부가 사업을 확정한 후 안보경영연구원이 진행한 선행연구에선 바이퍼 등을 수입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정됐다. 그러나 합참이 전력화 시기를 당초 해병대가 요구한 2022년에서 2023년에서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추면서 다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달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무장형 마리논을 개발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과 수입을 최종 결정하는 이후의 단계에 돌입하지 않고 사업 검토라는 예외적인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고민이 있다는 뜻이다. 2019 ADX에서 공개된 무장형 마리논 모형시 경향신문 2019 ADX에서 공개된 무장형 마리논 모형. 무장형 마리논은 엄호 대상인 마리논보다 느리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각종 무기를 장착한 까닭에 병력을 태운 마리논보다 느려지기 때문이다. 경쟁 기종인 바이퍼는 마리논보다 빠르다. 하지만 무장형 마리논은 해병대와 함참이 요구한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 뒤처지는 속도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작전에는 병력을 태운 마리논과 이를 엄호하는 무장형 마리논만 투입되는 게 아니다. 먼저 공군이 하늘을 장악하고 육해군이 적기지를 타격한 후 헬기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장형 마리논은 애초에 공격 헬기가 아닌 기동 헬기로 설계된 것이어서 무장과 방탄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력을 태울 목적으로 설계돼 피탄 가능성이 높고 조종석도 앞뒤가 아닌 옆으로 나란히 놓여있어 시야가 좁다는 것이다. 1톤 트럭이 무장한다고 탱크가 될 수 없다며 무장형 마리논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방부는 공격 헬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종석 모양이나 병력 탑승 여부에 두지 않는다.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공격 헬기로 본다. 미 국방부가 도입할 계획인 탐색, 공격, 수송 등 모든 임무가 가능한 차세대 헬기도 조종석이 옆으로 나란히 연결된 형태다. 무장형 마리논은 미사일 교란 투발 장치와 레이저, 미사일, 레이더 경보 수신기 달아 생존성을 높이기도 했다. 장기 경제성은 무장형 마리논이 수입 헬기보다 우수하다. 바이퍼의 도입 가격은 대당 370억 원 미만, 무장형 마리논은 3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0년간 운영, 유지비를 고려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운영, 유지비는 도입 비용보다 2.5배에서 3배가량이 더 든다. 현재 육군의 수입 헬기의 운영, 유지비는 국산인 수리온에 비해 2.5배가량 더 쓰이는데 바이퍼 등을 수입할 경우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무장형 마리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조 원의 국내 산업 파급 효과와 9,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개발 상륙 공격 헬기, 비싸고 성능 달린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거나
국외 직구매를 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또 한 번의 선행 연구를 거쳐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내 개발 헬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또 선행 연구를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31일 예산 소위 심사와 9월 1일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상륙 공격 헬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소요된 국외 구매, 중기 전환된 국내 개발.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은 해병대가 2009년 10월 장기 신규로 소요를 제기해 합참에서 2014년 11월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에서 2016년 2월 안보경영연구원이 1차 선행 연구를 진행합니다. 당시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경기동 헬기 수리온 기반의 연구 개발을 통해 무장 헬기를 도입하는 것, 보다 미국 벨의 전용 공격 헬기인 바이퍼, 기종을 국외 구매하는 것이 비용과 성능 및 전력화 시기 측면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해병대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의 중기 전환을 요구하면서 전력화 시기를 2022에서 2023년으로 명시했는데 합참은 2016년 합동 전략 목표 계획과 2017년 9월 중기 전환 결정 시국 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력화 시기를 2026에서 2028년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신작전 수행 개념 구현을 위한 전력 소요를 반영해 헬기 소요량을 늘리고 전력화 시기도 다시 2026에서 2029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이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2차 선행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담당한 국방기술품질원은 비용 측면에서는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 기반의 무장 헬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능 측면에서는 미국 바이퍼와 아파치 등의 공격 헬기가 더 우수하지만 국내 연구 개발 방안도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며 국내 연구 개발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 이후 사업 민기적 왜? 방사청은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군이 요구한 공대공 기능이 꼭 필요하느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AIM-92 스팅머나 AIM-9 사이드와 인더 등 외산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 헬기에 장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카이가 개발해 육군에 납품하는 소형 공격 헬기의 경우에도 아직 공대공 무장은 없습니다. 개발 업체인 카이는 군의 요구도에 따라 미스트라를 장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뒤로 사업에 문제가 생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산 때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병대가 요구한 헬기는 미 해병대의 바이퍼급 ROC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동헬기 기반 무장 헬기는 바이퍼급 헬기가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내 개발 헬기는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의 육군 소형 공격 헬기 무장 기술을 접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전용 공격 헬기 대비 성능이 열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직 상승 속도가 7.2m/s에 그쳐 미 해병대 바이퍼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해병대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카이가 제안한 이 같은 형상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은 2차 선행 연구에서 해병대가 요구한 성능을 넘어선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전 군장 병력이 탑승하는 상륙기동 헬기 대비 최대 순항 속도를 제외한 수직 상승 속도, 제자리 비행고도 등 전 부문에서 상륙 공격 헬기가 더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륙작전 시 엄호 대상인 상륙기동 헬기보다 더 느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바이퍼, 출처 배 헬리콥터, 마린원 무장형도 공격 헬기 요소 갖춰. 이와 함께 국내 개발 헬기는 공격 헬기가 아닌 무장 헬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격 헬기는 보통 기체가 가늘고 길며 조종석이 앞뒤로 돼 있습니다. 반면 기동 헬기 무장형은 병력을 태우기 위한 기체였기 때문에 폭이 넓고 조종석도 병렬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 피격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무장형 헬기는 공격 헬기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KA-52 엘리게이터 등은 병렬형 조종석이지만 공격 헬기로 분류돼 조종석 형상만으로 구분짓기는 애매합니다.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도 공격 전용형과 무장형 모두를 공격 헬기로 해석했습니다. F-35A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므로 그 전력 부족은 KF-X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F-35A 도입과 경항모형 전투기 도입은 별개 사업이라고 말했던 지난 8월 국방부의 설명과도 전혀 달랐다. 경항모 앞세워 KF-X 끼워넣기 공군 전력 공백 방지하려나. F-35A 추가 도입 백지와 공군 전력 공백을 KF-X로 메운다는 방사청 보고를 두고 2026년까지 설계도 속 전투기만 믿고 현재의 전력 공백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우려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공군의 적정 전투기는 430대다. 공군은 2019년 말까지 F5 계열 전투기 120대, F4 계열 전투기 40대를 퇴역시켰다. 그 자리는 FA-50 경공격기 60대와 F-35E 전투기 40대로 대체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남은 F5 계열 전투기 60대도 모두 퇴역시킬 계획이다. 기던은 2015년 현재 전투기는 420대지만 도입한 지 40년 넘는 전투기가 많아 2025년이 되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가 300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드의 지적처럼 전투기 전력을 당장 확충하지 않으면 2025년에는 300대로 줄어든다. 때문에 공군은 급한 대로 숫자는 적어도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F-35E 도입을 서둘렀다. 그런데 방사청이 경항모형 전투기 도입부터 먼저 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공군 F-35E 도입 취소여 KF-X 내비 개발 주장까지. 이 와중에 한 매체가 경항모가 아닌 대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 국내 방산업계가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KF-X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인 KF-X의 함재기 파생형도 함께 개발하자는 주장을 전했다. F-35A보다 가격이 1.5배 이상 비싼 F-35B를 살 돈으로 차라리 대형 항모를 건조하고 여기에 탑재할 KF-X 내비를 새로 개발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이었다. 일본 사세보에 입항한 강섭 상륙함 아메리카 함의 갑판. 인도 태평양 사령부 공개 사진.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KF-X 내비를 두고 시제기도 아직 나오지 않은 KF-X의 함재기 파생형 내비를 개발한다면 항모 건조 사업과 개발 일정이 어긋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군사 전문가들 이곳저곳에 KF-X 밀어넣으려는 카이 의심스럽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F-35E 대신 KF-X라는 구도를 꾸준히 부각시키는 것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의심했다. 카이는 1999년 10월 김대중 정권이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대우주항공, 삼성우주항공, 현대우주항공을 강제로 통폐합해 만든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카이 사장을 지낸 김조원스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카이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적은 만성부진이다. 당초 카이는 T-50의 미국 수출, 수리온이 해외 수출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KF-X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지불을 중단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중고 타이푼을 도입하려 한다. KF-X 인도 시기가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V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고 대신 수리온 도입이 결정됐다. 해병대 무장 헬기도 AH-64 아파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마린원 개량형이 채택됐다면서 F-35A 추가 도입에 KF-X가 끼어든 것이나 경항모를 대형 항모로 키워 KF-X 내비를 개발하자고 선동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 경항모는 강습 상륙함 역할 KF-X 내비 들어본 적도 없어. 경항모 계획을 중대형 항모 계획으로 바꾸고 F-35B 대신 KF-X 내비를 탑재하자는 계획과 관련, 해군은 KF-X 내비니 대형 항모니 하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를 미국 항공모함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며 해군이 계획하는 경항모는 미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 해병대가 기존의 AVAB 해리어의 공격기를 대체하고자 F-35B를 채용했듯 한국 경항모도 F-35C가 아니라 F-35B를 탑재해 육상 전력을 지원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KF-X 내비니 중대형 항모니 하는 주장이 해군에서 먼저 나온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이 해군 관계자는 강조했다.